자, 1444번 1부터 7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2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건데 72와 서로 소인수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상관없는 걸 꼽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럴 때는 소인수분해가 좀 필요해. 8, 9, 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2하고 3의 배수로 되어 있지 않는 걸 찾을 거야. 2도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 여기 소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의 배수나 3의 배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공약수가 생겨버리지. 자, 그래서 여사건이라 부르지. 반대되는 사건을 빼는 걸로 가볼 거야. 반대되는 사건. 자, 그러면 일단 2의 배수를 먼저 적어 볼 거거든. 2, 4, 6, 8 이렇게 쫙 가다가 72까지 가겠지.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총 36가지가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적어 놓고 3의 배수도 한번 세보자. 3, 6, 9 이렇게 쭉쭉쭉 갈 거고 이것도 72개까지 72까지. 자, 그러면 얘는 3, 2, 6, 3, 40이니까 24가지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겹치는 게 있지. 바로 그게 6의 배수잖아, 그지? 그래서 6의 배수를 카운팅을 해서 겹치는 거를 하나 빼줄 겁니다. 얘는 6, 1은 6, 6, 20이니까 요게 겹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 총 개수를 요걸로 구해버리면 36가지 더하기 24 빼기 12 그러면은 얘가 10이니까 일단 48이 나왔고, 쌤이 얘기했지, 요거는 2의 배수나 3의 배수를 가지고 있는 게 48이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소인 걸 찾으려면 72개에서 이 48개를 빼면 된다 이 소린 거야. 자, 오케이. 그래서 24.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1446번. 자, 왼쪽 파란색 주머니에는 1부터 7까지 들어있고 여기에는 1부터 5까지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각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낼 거래. 여기서 한 장 꺼내고 여기서 한 장을 꺼낼 거야. 그런데 그 두 카드의 합이 9 이상이거나 소수인 경우를 찾아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이쪽 편에 널찍한 곳에 첫 번째 합이 9 이상 되는 걸 한번 쭉 찾아볼까? 그러면 합이 9, 10, 11, 제일 크게는 12까지가 나올 수 있겠네. 합이 이렇게 되면 이제 9 이상 되는 거를 다 찾을 수 있겠지.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합이 9가 되는 걸 다 찾고 10이 되는 걸 다 찾고 이렇게 일일이 찾으면 돼. 그럼 쌤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여기 1이 나오면 당연히 이게 아무리 큰 거에도 6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최초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4. 그럼 여기 이제 1 큰 거 하면 4, 5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좌표처럼 쓰면 이렇게 뽑으면 합이 9가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뽑을 때로 가보자. 여기서 이제 5를 뽑으면 저 오른쪽 편에서는 4를 뽑아도 되고 5를 뽑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6을 뽑았을 때는 3부터 합이 9니까 그 다음에 6 뽑고 4를 뽑아도 되고 6 뽑고 5를 뽑아도 되고. 자, 7이면 이제 여기서는 2부터 나올 수 있겠다, 그지? 여기서 7 뽑고 2 뽑고 이렇게 쭉쭉 가봅시다. 7, 4, 7, 4, 7, 5까지가 나올 수 있겠네. 이게 이제 합이 9 이상 되는 거를 다 찾은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10가지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이번에는 소수가 되는 걸 찾으래. 소수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수 되는 걸 또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는 좀 차근차근 카운팅 이거 일일이 노가다로 좀 해야 돼요. 자, 1로 출발해서 나올 수 있는 소수들을 다 찾으면 되겠지. 뭐 자기 나름의 기준을 하면 돼. 나는 소수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뭐 5가 되는 거, 7 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찾자. 뭐 이런 내용인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쌤은 이렇게 가볼까? 그냥 앞에 거가 1이 뽑혔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쭉 가볼게. 자, 그러면 1 되면 2가 소수 맞지요? 그 다음에 1, 2 하면 3이니까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1, 3 안 되고 1, 4가 되겠다. 이거는 소수 5가 되고 1, 5는 6 되니까 안 되고. 그렇지. 그러면 앞에 1 뽑히는 거 이거 전부 다 찾았고, 자, 이제 앞에서 2가 뽑히는 경우 2. 그러면 이제 뭐 2, 1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자, 2, 1이면 합이 3이니까 소수 맞지요?
그러면은 2 안 되고 2 3 괜찮고 2 4 안 되고 2 5 이거 가능하네. 자 이렇게 쭉쭉 찾습니다. 자 3일 때도 가보자. 그러면 3 1 안 되고 3 2 3 3 안 되고 3 4 되고 3 5는 8이니까 안 되고 그렇지. 그럼 요 옆에다 계속 적을게. 4일 때 가자. 4일 때. 그러면 4 1 가능하네. 4 2 안 되고 4 3 가능하고 4 4 안 되고 4 5 안 되고. 자 이어서 여기다가 계속 5로 출발할 때 그러면 5 2 가능하고 5 2 그다음에 5 3 5 4 5 5 이게 안 되네. 그럼 이제 6으로 가자. 6이면 6 1 가능하고 6 2 안 되고 6 3 안 되고 6 4 안 되고 6 5는 가능하게 돼. 6 5. 자, 그다음에 7일 때 7이면은 7 2 7 3 7 4 요거 가능하네. 오케이. 자, 혹시 쌤이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하면서 전체 몇 개인지 보자. 1, 2, 3, 4, 5, 6, 7, 8, 9, 10개에다가 14개가 추가가 되었네. 그러면 10개랑 14개를 해놓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지. 중요한 거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여기서도 카운팅이 되고 여기서도 카운팅 된 게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 7, 4가 여기 중복이 됐다 그지. 하나 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6, 5 요것도 소수가 되는 상황이다 그지. 그래서 겹치는 게 총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빼기 두 가지 중복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22가 정답이 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 1448번 보자. 장미 8송이 카네이션, 백합이 요렇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A병에 꽂아 놓고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한 송이를 여기다가 딱 꽂아 버리면 여기에는 여기 꽂은하고 종류가 다른 것들로 9송이를 채워주세요 이 말인 거네. 아 여기에 일단 한 송이를 꽂아주면 얘랑 종류가 다른 걸로 여기는 9송이를 채워주세요 요 말인 거지 그지. 자 그럼 이것도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가볼게. 자 A 꽃병과 B 꽃병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가보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여기다가 장미를 한 송이 꽂았다면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지. 그러면 B라는 곳에는 카네이션과 그 다음에 백합의 조합으로 총 9송이를 만들어야 돼. 여기 보면 같은 꽃의 종류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냥 개수만 카운팅을 하면 돼요. 카네이션 6송이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가 몇 송인데 요것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거를 좌표처럼 아예 써본다고 치면 자 백합이 8송이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백합이 8송일 때 요거 한 송이가 필요하고 백합이 7송이면 여기 2송이가 필요하고 6송이면 3송이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카네이션은 6송이까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내가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개수의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니까 총 6가지 나왔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1번에서 6가지를 얻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한번 볼게. 자, 두 번째는 장미를 꽂은 게 아니고 이제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경우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카네이션을 A에다가 만약에 꽂았다면 B에는 장미랑 백합이 더해져서 총 9송이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자 이렇게 좌표처럼 쓴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장미랑 백합은 총 8송이씩끼리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이거 한 송이일 때 8송이 2송이면 7송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쭉 가서 얘가 8송이 한 송이까지는 가능한 거다. 왜냐면 장미랑 백합 둘 다 8송이까지는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럼 이거 카운팅을 해주시면 1번부터 8번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8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8가지. 자 이제 마지막 3번인데 3번은 이제 백합이 A에 꽂혀지고 그 다음에 장미하고 더하기 카네이션의 조합으로 9송이를 만들어 달라. 자 그런데 이제 장미하고 카네이션 한 거는 아까 카네이션하고 백합 하는 거랑 개수가 똑같잖아 그지. 요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개수가 나오겠지. 이 8개면 1개고 7개면 2개고 이렇게 가서 얘가 6개까지 가능하고 이거니까 이것도 6가지. 아까 이거랑 동일한 상황으로 나오겠다 그지요. 얘도 6가지. 자 그래서 최종으로 내가 찾은 케이스는 6가지랑 8가지랑
근데 다시 6가지니까 이거 다 합치면 20가지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20가지가 144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68번.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서 E로 도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단 한 번 지나간 점을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가 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뭐 E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형도라고 해서 실제로 다 세야 돼. 일일이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노가다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기준이 하나 있으면 좋아. 근데 이런 걸 쌤이 할 때는 뭐가 쌤은 많이 쓰냐면 변을 그냥 2개만 지나가는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로 잡을 거야. 즉 A에서 B로 갔다가 그냥 바로 E로 가면 변 2개 썼지.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써가지고 마무리되는 요런 케이스들만 다 찾아볼까. 그러면 A에서 C로 가서 또 E로 갈 수도 있겠고 A에서 D로 가서 또 바로 E로 갈 수도 있겠지. 요 3가지 나온 거야. 3가지. 자, 이번에는 한 개를 더 거쳐서 가는 거. 꼭지점이 총 3개로 잡히는 것들을 한번 가봅시다. 자, 만약에 A에서 B로 갔어요. 그래서 B가 C로 갔다가 E로 갈 수도 있겠네. 근데 B에서 D로 갔다가 E로 가는 케이스도 생기겠지, 그지? A, B, C, E로 가나, A, B, D, E로 가나, 그지? 그걸 다 써주는 거다. 그러면 요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거나 아니면은 또 D로 가거나 E로 도착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고, 마찬가지로 A에서 D로 가면 이제 B로 가서 E로 가는지 아니면은 C에서 E로 가지.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서 카운팅을 하면 좀 편해. 자, 요 6가지 나왔습니다. 6가지.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 세 번째. 꼭지점이 이제 다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거 봐봐. A에서 B, 그 다음에 C, D, E까지. 이 자리가 좀 좁네. 다시 A에서 B,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요거는 아직 뭐 뒤에 이 순열 조합 파트는 아니지만 이거를 노가다로 원래는 다 써야 되는데 쌤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어떻게 갈 거냐면 이 B, C, D는 그냥 서로 순서 상관없이 막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A, B, C, D일 수도 있고 B, D, C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럼 이 3개를 줄 세우는 게 나중에 우리 3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거든. 이렇게 써버려도 괜찮다고, 아니면 일일이 하나씩 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가지, 6가지, 6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12이고 요거까지 더하면 총 15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1476번. 요것도 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그리려고 한다.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요 위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요런 느낌으로, 자, 얘가 뭐 밑으로 가서 요걸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야. A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다 그려주고 밑으로 가서 요거 다 그리는 요거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이쪽 날개라고 표현해 볼까? 생긴 게 약간 날개처럼 생겼지. 여기를 먼저 돌아갈지 여기를 돌아갈지 여기를 돌아갈지가 생각이 날 수 있겠지. 그래서 A에서 여기 중에 하나를 먼저 가겠다라고 해서 3가지라고 표현할 거야. 3가지. 그럼 3가지면 내가 여기 먼저 갔다, 맞지? 또 여기 먼저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한 개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의 2개 중에 하나 가야 되잖아. 그 다음 거 결정할 수 있는 거 2가지. 그러면 1가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순열이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누구부터 먼저 진행할래? 1, 2, 3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3팩까지와 동일하다. 3팩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순열을 뭐 다 배운 상태니까 쌤이 3팩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먼저 갔다고 쳐. 그리고 여기로 갔다고 치고 이렇게 갖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밑으로 먼저, 또는 요 위로 먼저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당 2가지씩이 발생하게 됩니다. 2가지,
또 여기 하나씩 다 두 가지씩 생긴다고. 두 가지 이렇게. 근데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밑으로도 갈 겁니다. 다 그려가지고 밑으로 딱 내려왔어. 그러면 얘도 이게 돌아가는 게 요 위에 걸 해결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어느 이파리부터 먼저 갈 것이냐 해서 3패까지. 그리고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서 이렇게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68, 48 곱하기 68, 48이므로 두 개를 곱하면 2304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79번 봅시다. 요런 다항식이 있었거든. 자,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를 일단 무조건 포함하려면 얘랑 전개돼서 나오는 애를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얘랑 이렇게 분배돼서 나올 것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제 A랑 만나서 나올 거거든. 근데 여기 항이 3개고 요 3개지. 그래서 A를 만날 이 항의 개수 전개하면 총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일단 9가지를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는 P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여기 항의 개수가 2가지고 여기도 2가지고 여기도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해서 12가지. 그래서 A를 포함하는 건 9가지고 P를 포함하지 않는 건 12가지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21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82번. 자, 100부터 500까지 홀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100부터 500까지 중에서 홀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전부 다 다른 거를 찾아주세요.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서 내 나름대로 카운팅을 하면 돼.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는 있잖아. 풀이가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 나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카운팅을 했느냐. 저 사람은 이렇게 카운팅을 기준을 잡았고 나는 또 다르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확고한 거 하나를 잡고 빠지지 않고 빠진 거 없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만 잘 카운팅하면 돼요. 자, 쌤은 요걸 요렇게 가고 싶어. 첫 번째 제일 낮은 100단위부터 가보자. 100. 그러면 자, 맨 처음에 홀수니까 100으로 출발을 하고 여기 가운데 누가 오고 여기 홀수인데 여기 누가 올 수 있냐 이 말인 거야. 근데 같은 숫자가 이미 오면 안 되거든. 같은 숫자가 전부 다 다른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1은 못 오고 1에서 3으로 끝나는 경우 1에서 5로 끝나는 경우 1에서 7로 끝나는 경우 1에서 9로 끝나는 경우 요거 카운팅 해보자.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제 이거는 0도 가능합니다. 자, 0 가능합니다. 0 적어볼게 쌤이. 0 가능. 그 다음에 1 안 돼. 똑같은 거 오면 안 돼. 2 가능, 3 안 돼. 그러면 4, 5, 6, 7, 8, 9까지는 가능한 거지. 요거 이제 개수 세면 몇 개냐 이 말인 거야. 자, 여기 6개고 7개, 8개. 8개 나오죠. 8개. 그래서 요거 하나당 8가지가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요 풀이가 요거랑 다르겠냐 이 말인 거야. 그건 똑같아. 0 가능하고 1 안 되니까 2 가능하고 3, 4, 5만 빠지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하고 5만 빠지고 다 들어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니까 요것도 8가지. 얘도 8가지. 얘도 8가지. 그럼 벌써 이게 32가지가 찾아진 거지.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200으로 출발하는 거. 2하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는 이제 1이 올 수 있어. 왜냐면 이건 2니까. 그래서 1, 3, 5, 7, 9 다섯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지. 2에서 1로 끝나고 2에서 3, 2에서 5, 2에서 7, 2에서 9로 끝나는 케이스도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 올 수 없는 거는 1하고 2가 못 오겠다. 그지? 1하고 2가 못 오는 거니까 아까 앞에서 카운팅과 똑같지? 1하고 2만 빠지면 0도 가능해. 그래서 이거 8가지. 얘 전부 다 마찬가지다. 이거 전부 다 8가지. 그래서 얘는 40가지가 나오겠다. 5케이스니까. 그지요? 자, 그 뒤에 거는 다행스럽게 똑같아. 왜냐면 3으로 출발하잖아. 그러면 홀수 자리에 1, 3, 5, 7, 9 중에 3이 못 와. 3이. 그러면 1, 5, 7, 9니까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면서 32가지가 나올 거야. 마지막은 400으로 출발하지. 얘는 여기가 짝수로 잡혔으니까 1, 3, 5, 7, 9가 자유롭게 올 수 있고 5가지 오는 것처럼 똑같이 카운팅을 하면 요거는 기가 막히게 40까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면 70이잖아, 그지? 72 곱하기 2를 하니까 144.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85번.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하자.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홀수가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네. 자, 홀수 뭐 이런 것들은 A가 뭐 예를 들어 홀수고 B가 홀수고 C가 짝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볼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 쌤은 기준을 이렇게 잡을 거야. 얘를 기준을 잡을 거야. 얘는 세 개가 다 곱해져 있는 상태지.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홀수로 이렇게 나오는지, 두 번째는 A, B, C가 짝수로 나오는지 요걸 한번 볼 거거든. 자, 근데 A, B, C가 곱했는데 홀수라는 거는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맞지?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결과가 짝수로 나오잖아. 그래서 전부 다 홀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적힌 얘가 홀수면 방금 얘기했지. 이거 다 홀수라고. 홀 이렇게 되겠지. 근데 홀수를 4개 더하잖아. 홀 하면 무조건 짝수밖에 안 돼. 짝수.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됐을 때 홀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또 케이스를 분류해 보자. 자, 짝수가 하나만 들어갔는지 아니면 짝수가 2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부 다 짝수인지 이런 거 이제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1번 여기서. 자, 그러면 짝수가 하나만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A가 뭐 예를 들어 짝이고 B하고 C는 홀이다. 이렇게 쌤이 한번 잡아볼까? 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다 곱하면 짝 되는 거 맞지? 그 여기다가 요걸 쓸 거야. 자, 요걸 짝이라고 치고 더하기 A 짝수라고 잡았고 더하기 B, C는 홀이라며 홀을 이렇게 더해보자고. 그러면 이거 2개 더하면 짝수고 이거 2개 하면 짝수잖아. 그 짝수끼리 더하니까 이게 짝이 나오니까 말이 안 맞지. 요거 탈락. 이거 안 되겠네. 두 번째 케이스 짝수가 이제 두 개 들어가는 경우다. 자, A하고 B 이런 식으로 짝수가 그러니까 2개 이 말이고 C가 홀수다 이런 식으로 홀수가 1개 이렇게 기준을 또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면 요거를 또 여기다가 적어볼게. 자, A, B, C가 짝수가 된다고 기준을 잡았고, 자, A가 짝수고 B도 짝수고 그다음에 남은 거 1개가 홀수다라고 잡으면 이거 다 더하면 홀수 나오는 게 맞네. 이거는 상황이 가능하네. 자,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상황을 잡았으니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으러 가보자. 자, 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짝수가 2개고 홀수가 하나인 경우잖아. 그러니까 누가 홀수가 될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생기는 거야. C가 홀수일 수도 있고 B가 홀수일 수도 있고 A가 홀수였을 수도 있잖아. 그지? 3가지 잡았어요. 자, 그러면 3가지를 잡은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게 이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뒤로 보면 A가 짝수가 되려면 A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제 2, 4, 6 중에 하나 나와야 되겠지? 3가지. 자, B를 결정하는 것도 2, 4, 6 중에 하나지. 3가지. C는 1, 3, 5 중에 하나겠지. 이것도 3가지. 그래서 얘는 다 곱하면 81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전부 다 짝수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전부 다 짝수. 그지? 이거 짝수가 3개 되는 케이스다.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지 또. 이거 봐, 짝수잖아. 짝짝짝이지. 그럼 뭐 전부 짝수밖에 안 되니까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요 케이스밖에 없었다는 거야. 요 기준에 해당하는 요거. 그래서 해당하는 개수를 세하려 보니까 81. 81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88번. 자, A에서 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이렇게 지금 생겼다라는 거네.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봅시다. 자, 일단 A는 여기 갔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길이 3가지가 있네. 그래서 그거는 3가지 곱하기 연결해서 가봅시다. 얘도 이렇게 가든지 하나, 둘, 아니면 셋, 아니면 넷, 아니면 5 이렇게 되겠지. 5가지. 그럼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생기겠지. 7개. 그래서 이거 2개를 곱하면 끝나지요. 그럼 15에서 7을 곱하면 되네. 10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 자, 1498번. 1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보고
그리고 3의 배수를 또 한번 구해봐. 이렇게 가는 거. 자, 요런 거는 이제 무조건 약수에 해당하는 개념은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 소인수분해 쌤이 하러 가보자. 자, 일단 20하고 9를 곱하면 되고, 얘는 2의 5제곱, 2의 2제곱 필요하고 3의 2제곱 있고 5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냥 P를 구하려면 그냥 이를 하나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곱하면 무조건 짝수잖아, 그지? 그래서 이를 하나 선택하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후보는 2의 1제곱, 3의 2제곱, 5 요걸로만 여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즉 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무조건 짝수가 나오겠지. 얘 배수니까. 그래서 이를 하나 여기다 딱 세팅을 하나 걸어주고 남은 애들로 여기를 만들어보자.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 1, 2, 1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면서 12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Q도 마찬가지지. Q는 3의 배수를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 그럼 여기 3을 한 개 딱 걸어놔. 그럼 무조건 3의 배수잖아, 그지? 3의 배수를 하나 딱 걸어놓고 남아있는 거. 요 3을 한 개 써먹었지, 이제 지금, 그지? 그러면 2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3 하나 사용할 수 있고, 5 하나. 이렇게. 요것들로 이루어진 것들로 여기를 채워보자. 약간 요런 느낌이지. 요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1이니까 곱하면 3이 나온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2 하나만 사용했다. 그러면 6이 나온다는 거고. 뭐 이걸 모조리 다 사용하면 이거 최종 결과 180도 나오고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3의 배수를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위에 지수를 잘 보시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요것도 12가지가 되네. 이거 두 개를 더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4. 4번이 전형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자, 300의 n의 제곱. 요게 n이 안 정해졌어, 지금. 아직 몰라. 우리가 구해야 돼. 아무튼 이거의 약수 중에서 1의 자리가 5로 끝나는 거의 개수가 40개이더라.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n이 뭐였어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300이니까 300은 2제곱, 5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순서대로 쓰면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n제곱이 잘 달려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5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5로 끝나려면 뭐 어떤 상황이냐 요거를 한번 보면 되겠지.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이제 5로 끝나려면 있잖아. 무조건 5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어쩌고저쩌고 곱하면 여기가 뭐 짝수가 오지 않는 이상 짝수가 와버리면 이제 뭐 0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5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접근을.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5의 거듭제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찾으면 5의 거듭제곱만 뭐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이런 애들만 그러면 끝이 무조건 1의 자리가 5로 끝나겠지. 그러니까 요거 개수 카운팅 하나 해볼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케이스라고 쌤이 한번 잡아보자.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요 요거는 5의 2n제곱까지 있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5의 만약에 우리가 5의 세제곱이었으면 왜 약수 개수 구할 때는 3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막 4가지 이렇게 썼잖아. 얘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냐면 맨 앞에 5의 빵제곱 1부터 체크를 다 한 게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찾은 게 지금 4가지인 거거든. 근데 우리는 1은 지금 오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5의 세제곱에 약수들 중에서 5로 끝나는 건 1 제외하고 요것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거 만약에 5의 세제곱이었으면 이거 3개가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문제에서는 5의 2n제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수가 당연히 2n개가 나와야 된다 말인 거야. 2n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해했지? 이게 만약에 5에 뭐 4거나 5에 5거나 이러면 그 개수만큼 1, 2, 3, 4, 5 이렇게 딱 개수가 정확하게 딱 나온다고. 요거 제외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찾았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내가 방금 잡은 요 개수하고 있잖아. 요거.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은 만나도 뭐 3의 거듭제곱 3이랑 뭐 5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무조건 5로 끝나는 거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3의 개수와 요걸 찾을 거니까 요거를 좀 보여주면 이렇게 보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봐봐. 3의 뭐 1제곱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가 5의 2제곱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 말이지. 3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5가 있는 경우, 3 하나가 있고 5의 제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상황을 넓혀 나가 볼게. 자, 3의 제곱이면 이거 5의 4제곱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으로 출발하는 게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5의 4제곱 네 가지가 나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3의 제곱으로 출발하고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5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카운팅을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앞에 3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요 개수만큼 나오겠지. 2제곱이니까 3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n제곱이지 그지? 그럼 얘는 일단 n가지가 나와야 돼. n가지. 앞에 기준 잡는 게 3의 1부터 3의 n까지. 자, 그 뒤로 달려있는 요거의 개수는 5짜리 개수는 방금 우리 카운팅했던 요거랑 같은 거지. 요거니까 1부터 4까지 4가지가 나온 거잖아. 그지? 5, 1부터 5, 4까지니까 4가지. 그래서 요 개수. 그렇구나. 그래서 뒤에 잡혀 있는 것은 이 n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요 개수와 요 개수를 그냥 곱한 게 나올 수 있는 1의 자리가 5가 되는 요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문자로 써서 조금 헷갈릴 뿐이지만 요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답을 적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찾았던 2n가지와 밑에서 찾았던 2n 제곱이제 이걸 했더니 이게 40까지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자, 이로 약분을 해주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4, 5, 20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n은 4 또는 마운데 곧 n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n이 4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은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볼 유형은 이제 지불 방법. 지불하는 거, 금액 아니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의 수. 자, 질문은 일단 요거 세 개가 다 들어왔는데 쌤이 먼저 설명을 뭐 곁들여서 하려면 요거부터 가운데 요거부터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일단 요게 우리가 기본 개념이 잡혀 있다면 이제 요런 내용들부터 한번 따지러 가보자. 자, 일단은 1,000원짜리 4개, 5,000원짜리 3개, 3장,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거든.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물어보는 게 좀 달라.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처음이니까 다 해보자. 자,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0장을 내거나 1장 내거나 2장, 3장, 4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5,000원은 총 3장을 들고 있지. 그러니까 안 내거나 1장 내거나 2장 내거나 3장 내거나를 만들 수 있지. 그지? 자, 10,000원도 마찬가지. 2장밖에 없거든. 이거는 요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4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3가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 4가지, 3가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거 있지? 빵원을 지불하는 거. 이거 000 내면 이건 안 낸 거잖아. 그지? 요것만 제외하면 돼. 이렇게 제외하기. 그래서 60에서 1을 빼니까 이거 59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금액의 수를 말하라 하면 요런 상황을 조심하라는 거지. 이게 이제 공부가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 자, 1,000원으로는 4,000원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5,000원으로 이렇게 중복이 일어나는 상황이 안 생겨. 근데 여기 둘은 5,000원을 2장 내면 10,000원 내는 거잖아. 그러면 10,000원을 1장 내는 거랑 금액이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지. 금액이 겹쳐지는 게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요런 상황 우리 어떻게 하기로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자, 1,000원짜리는 4장밖에 없으니까 5,000원으로 겹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5,000원짜리 3장 얘는 15,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내는 거하고 겹치는 상황이 생긴다 그지? 중복되는 상황. 자, 이럴 때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5,000원짜리로 다 바꾸자 이런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10,000원짜리 2장은 5,000원짜리를 4장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3장과 바꿔온 4장을 합치면 총 7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7장. 그래서 요 상황 요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요게 4장이 아니고 총 7장으로 만들어 보자. 7장. 그러면 7장이니까 4, 5, 6, 7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8가지가 나온다고 보지. 8가지. 그래서 7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8가지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경우는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 5가지와 그 다음에 5,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총 8가지. 근데 어차피 안 내는 거는 뺀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40에서 1을 빼면 39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의 수,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냥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는 거. 근데 얘는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 중복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복된 거를 큰 지폐를 요 작은 단위로 바꾸고자 요 개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개를 더해주면 98. 3번이 전형적인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여기로 가볼게. 1,000원짜리 지폐 4장, 4,000원까지 만들어지네. 5,000원짜리 지폐 2장. 그럼 얘는 10,000원이 만들어져. 근데 여기 10,000원짜리도 또 있어. 그러면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금액의 수만 물어보자. 금액의 수, 방법의 수가 아니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을 만들어. 그러면 1,000원짜리가 일단 4장이 있으니까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5가지. 왜냐면 빵개 내는 것부터 4개까지 내는 걸 가능하니까 5가지. 자,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큰 지폐를 3장을 작은 단위로 바꾸자 라고 했지. 중복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게 3만 원이잖아. 그럼 5,000원이 6장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면 돼. 그러면 2장하고 6장이 추가가 되었으니 5,000원짜리가 8장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5,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안 내는 거 빵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9가지가 된다고. 자, 그러면 5가지와 9가지를 곱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내는 0원의 경우만 제외를 해주시면 44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4번이 전형적인 정답이 되겠지요. 자, 요거 이제 바꿔오는 요 개념이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요게 조금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요게 아마 금액 지불하는 거는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꿔오기. 자, 그 다음에 요거 1,000원짜리 지폐 3장 5,000원짜리가 얼마인지가 모르네. 그래서 10,000원짜리랑 중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 자, 근데 10,000원짜리 지폐는 또 2장이 있었대.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다. 이거는 금액의 수가 아니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래서 우리 이거였잖아.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왜냐면 3장이 있으니까, 그지? 빵장 내는 것부터 3장 내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4가지. 자, 5,000원도 총 X장이 있었으니까 X 플러스 1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2장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 3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3을 해서 안 내는 거 1개를 뺐더니 그게 59가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12 X 플러스 1 한 것이 60이란 소리니까 X 플러스 1은 5가 되면 되고 X가 4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5,000원짜리 4장 있었네. 4장. 자, 그래 요걸 찾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제. 그럼 이거 중복되는 상황 조심해서 하라고 그랬어. 요렇게 중복 5,000원짜리가 4장이나 있으니까 10,000원짜리 내는 거랑 중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질문 나온 걸 보면 요게 이제 왜 바꿔오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질문이 나온 걸 수도 있어서 쌤이 요거 간단하게 왜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되는지를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만약에 내가 그냥 요거 있는 돈으로 막 금액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1,000원도 만들 수 있고 뭐 2,000원도 만들 수 있고 3,000원까지는 만들 수 있어. 그지? 자, 근데 5,000원짜리랑 만났을 때 5,000원짜리 한 장짜리랑 만났을 때라고 보면 5,000원이랑 그 다음에 1,000원 한 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일단 5,000원 만들어지겠지.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하나를 만들면 6,000원 만들 수 있겠지. 7,000원도 가능하겠네. 8,000원까지는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지요? 한 장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어. 그 다음에 10,000원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10,000원에서 바로 5,000원짜리 2장 내는 경우랑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경우가 겹치게 되잖아. 그래서
10,000원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이제 또 11,000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11,000원, 12,000원, 12,000원,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쭉쭉쭉 줬잖아. 그러면은 결국 그냥 이 5,000원의 단위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어디 맥시멈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10,000원짜리 2장이면 일단은 20,000원도 나오고 5,000원짜리가 4장 있으니까 총 60,000원. 에이, 여기 20,000원이고 20,000원이니까 40,000원까지. 그럼 40,000원도 막 등장을 한다는 거야. 40,000원. 그럼 또 41,000원도 있겠지. 42,000원도 있을 것이고 43,000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결국 뭐 11,000원, 12,000원, 13,000원, 그 다음에 15,000원으로 출발을 할 수도 있겠지. 요거 한 장 쓰면 그러면 15,000원에 나오고 16,000원, 1,000원짜리 한 장 쓰면 17,000원, 18,000원 막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얘를 쓰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그냥 이게 계속 5,000원씩 추가가 되는 느낌인 거잖아. 물론 이게 10,000원짜리로 만든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결국 이거는 그냥 5,000원 단위로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요거를 그냥 5,000원으로 다 바꿔와서 그냥 5,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내로 한번 가보면 금액을 할 때는 겹치는 금액이 있으면 바꾸고자 요 내용을 이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1,000원짜리 3장이니까 어차피 이거 4가지. 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2개 있었으니까 이거 20,000원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5,000원짜리 4장을 가지고 바꿀 수 있겠다 그지. 그럼 합쳐버리면 8장이네. 8장.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9가지. 그리고 안 내는 거 한 개 빼기 4, 9, 3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5가지.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조심해야 될 거는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랑 또 겹쳐지는 상황도 간혹 나온다. 만약에 1,000원짜리가 뭐 6장이 있었대. 그럼 이거 5,000원이랑 또 금액이 또 겹쳐지지. 이럴 때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거를 전부 다 1,000원짜리로 다 바꿔야 돼. 겹치게 되면 겹치되는 수 제일 작은 단위로 다 바꿔오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복이 안 일어나지. 근데 여기서 중복이 일어나니까 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오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볼 문제는 색칠하기. 자, 요 밑에도 이제 색칠하기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자, 일단 색깔은 4가지가 있었고, 영역도 4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왜 보통 대부분은 이런 거였지. 뭐, 여기다가 4가지가 되면 얘랑 인접하니까 얘 3가지가 가능하고, 얘는 얘만 피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가지고, 얘는 이거랑 이거 2개 피해야 되니까 이거 2가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요렇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얘랑 뭐 또는 얘랑 요게 서로 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다른 색이 칠해질 수도 있겠지. BD를 기준으로 말해도 돼. 요거 2개가 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다른 색이 칠해질 수도 있겠지. 어떤 점을 인접한 건 아니지만 요거랑 요거 2개가 같을 때 다를 때를 이렇게 기준 잡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쌤은 B하고 D가 서로 같은 색깔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B를 결정할 수 있는 게 4가지제. 그러면 D는 요걸 따라 그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한 가지지. 따라 그리면 돼. 그러면 남은 거 A는 요거 이 같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를 칠할 수 있고 C는 요거 색깔과 이 2색깔만 피하면 내가 이거 2가지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BD가 같은 경우는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또는 D한테 같은 색깔 칠할 수 있는 4가지. A는 방금 결정한 이 2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자, 마찬가지로 C도 요거 2개랑 색깔 요거는 뭐 같은 색깔 해도 되고 다른 색깔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랑 요거 색깔만 피하면 되지. 또 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4, 9, 36가지를 일단 찾은 거고. 자, 두 번째는 B하고 D가 서로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면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얘랑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 자, B한테 그러면 4가지. 그럼 여기가 4가지면 요 다른 색깔 하기로 했지. 그 얘랑 피해야 되니까 3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 3가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도 피해야 되고 D도 피해야 되잖아. 이 다른 색깔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2가지. 자, 마찬가지로 C도 B랑 D만 피하면 되지. 여기랑 색깔 다른 상황이죠. 이것도 2가지. C가 2가지. 자, 그래서 얘는 6
48가지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답을 써야 되니까 84가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어서 바로 밑에도 요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이런 것도 뭔가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또는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요걸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냥 하나만 딱 기준을 정해. 자, 첫 번째 쌤은 B하고 또 D가 서로 같은 색깔일 때 이렇게 한번 가보자. 같은 색깔일 때. 자, 그러면 B에다가 결정할 수 있는 이건 5가지가 있네. 5가지. B하고 D를 5가지 중에 하나로 색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뭐 인접한 게 많은 거를 기준으로 가도 돼. 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C는 요거만 피하면 돼. 여기 방금 색칠했던 거. 그럼 요거 4가지가 가능하겠네. C 4가지.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방금 요거 한 가지 색깔 썼고 여기 또 다른 색깔 하나 썼잖아. 이 2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겠네. 그럼 A는 3가지. 자, 마찬가지지. 자, E도 BD에 했던 첫 번째 색깔과 C에 색칠했던 두 번째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이것도 3가지가 나오겠지. 3가지 요렇게. 그래서 5, 4, 20에 9개니까 일단 180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B하고 D하고 서로 다른 색깔이면 다른 색깔. 그럼 이제 B, D부터 천천히 가보자. B에서 할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D는 B랑 다른 색깔이라고 4가지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또 C부터 가볼까? C부터. 그러면 B도 피해야 되고 D도 피해야 돼. 다른 색깔이니까. 이거 3가지 되겠지. C는 3가지. 자, 그러면 A도 요거가 지금 전부 다 다른 색깔이야. 이 3개를 피해야 돼. 그럼 이거 2가지가 되겠지. A 2가지. 그럼 E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되겠지. E도 B, C, D 이 3개만 피하면 되니까 E도 2가지. 자,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노? 2, 5, 20에 60에 4니까 이거 240까지 나온다, 그지요? 그래서 요거랑 합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420까지가 되겠네. 420까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색깔이 서로 같을 때 또는 다를 때 이렇게 기준 BD를 쌤을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 세연이는 AC를 기준으로 해도 문제 풀어도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은 예쁘게 다 이렇게 인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은 서로 뭐 같은 색깔 다른 색깔 할 필요 없이 하나씩 피해가기만 하면 돼. 요런 거 할 때는 그거다.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거.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B가 하나 둘 세 개 인접하고 있고 D도 하나 둘 세 개 인접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B를 시작으로 하든 D를 시작으로 하든 뭐 4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D도 요거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러면 C는 요거 2개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A도 요거 2개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요거는 이렇게 가도 괜찮아. 근데 요런 좀 특이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자라는 거.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뭐 서술형이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찾으러 가면 되는데, 자, 72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고르기. 그 다음에 또 5의 배수의 개수 구하기.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720의 약수의 개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720을 8, 9, 70 이렇게 다 쪼갭시다. 그러면 16 곱하기 5가 되지. 그러면은 2가 4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이제 하나씩 다 더해주면 되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은 총 30가지의 약수가 있다 이 말인 거네. 자, 그 중에서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2단계는 쌤 여기다 좀 써볼게. 자, 짝수의 개수는 결국 쉽게 말하면 2의 배수죠. 2의 배수. 그래서 쌤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냐면 2의 배수면 2를 그냥 미리 하나 선택해 놓고 나머지를 어떻게 메꿀까? 요거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2를 하나 선택을 해 놓고 남아있는 자, 여기 2를 하나 써먹었다고 보면 돼. 그러면 2를 써먹을 수 있는 건 3가지가 남았고 3의 제곱 요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면 지수 한 단계씩 더해주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24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A가 24라는 걸 구했습니다. A는 24. 마찬가지로 B를 구할 때는 5의 배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5를 하나 미리 잡아두고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보면 되겠지. 그 5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써먹었네. 그러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 안에를 메꿔보자. 요거의 약수들만 한번 써보자. 그러면 요것도 지수
5, 3 해서 15가지. 그러면 B는 15가 나왔다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3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쌤은 요렇게 하는 게 편해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뭐 요런 거 해도 된대.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2의 배수를 찾아라는 거니까 여사건처럼 풀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2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를 먼저 구해버리는 거야.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2의 배수가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개수를 구하면 3 곱하기 2가 되겠지요. 요 지수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6가지가 나오거든, 그지? 6가지. 그러면 내가 2의 배수를, 나는 2의 배수, 짝수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개수에서 2의 배수가 아닌 6개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가 30개였거든. 그러면 내가 방금 구한 6개를 빼주면 이거는 지금 2의 배수가 아닌 걸로 한 거다. 6개 빼니까 24개 나와야 되지. 그럼 아까 쌤이 구한 거랑 똑같이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 수 있어. 5의 배수인 걸 구하라 하면 5가 없이 요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요? 그래서 요걸로만 있는 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2의 4제곱이니까 5 곱하기 3 하면 15가지가 나오지? 그러면 내가 전체 개수에서 5의 배수가 아닌 애들 나오는 15개를 빼면 되잖아. 그지? 전체가 30개였거든. 그 15개 빼면 얘도 15개.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면 좋겠다.